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죠. 아직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인사청문회 직접 지금 청문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창 그 논문과, 네. 사상 부분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증인분들, 다 네. 교수님들이신데요. 예. 증인 신문 시간이라서 상당히 좀 차분하게 교수님들의 그 전문적인 견해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표 의원이 보시기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정말 우리 표창원 의원은 객관적으로 말씀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개인적인 자질과 그렇죠. 도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수행 능력일 텐데요. 예. 지금 제게도 문자가 무수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서. 예. 학부모님들은 이제 논문이나 뭐 이런 얘기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예.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하는 거냐. 예. 그리고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 생활 종합생활기록부 중심평가. 예. 이 부분에 부작용이 많은데 그거 하겠다는 거냐. 예. 이거 좀 확인해달라는 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 부분은 팽팽하게 시각의 차이가 많이 드러났고요. 네. 여야 간에. 예. 하지만 아주 뭐 결정적인 흠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야당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뭐 표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부형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앞으로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교육제도의 문제점이야 뭐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장관이 수업 내용이라든지 교과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 주체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교사들, 학교, 이들의 어떤 주장과 요구, 학교 현장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네. 모두가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네. 다 수긍은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교육 정책을 유지하거나 개혁하거나 네.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저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나중에 다루어 보시겠지만 입학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 표창원 의원 자녀도 있겠지만 이 학부형들이 지금 웬만한 학부형들은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시, 수시 막 갈려져 있고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 제도를 좀 김상곤 부총리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나치게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립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립대학의 선발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입시가 수능이라는 것도 역시 서열화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학생 종합생활기록부라는 부분이 부모님들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이대로의 학생생활종합기록부 평가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고요. 네. 수능 절대평가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돈 많은 부모들이 스펙 쌓아서 그것으로 대학들에서 선호되는 학생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셔서 네.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이따가 제가 질의 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지금 뭐 표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고위험에 고수익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위험에 고수익이 따르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마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일단 위험성이 적어지게 되고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또 행시나 고시를 파스하게 되면은 뭐 의사가 되게 되면은 뭐 안정적인 직장, 전문적인 삶을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입시이다 보니까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 되지 사실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위험 고수익 사회로 간다는 것은 일단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각 직업별로의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고정적인 보장 임금이 아니라 네. 각각의 성취와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 있는 수익 구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꼭 대학을 어느 곳에 간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안 될 것이고요. 네. 너무 대학에 매달리지 않게 될 테니까 학부모님들도 사교육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실 테고 네. 그렇게 다 이어져 나간다는 부분은 분명한데 네. 이걸 그럼 그 교육에서 바꿔주기보다도 사실 산업에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인 것 같고 네. 또 교육과 사회 제도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참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 문제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어떤 재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건데 네네. 앞으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열화를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네. 우선은 국공립 대학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가고요. 예. 그리고 대학을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학점 교류 등을 하고 특성화를 하고요.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지역 그 국공립 대학 인재를 지방 공무원이나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 네. 등에서 우선 채용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네. 그 서열화를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체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식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다라고 이념 편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는데 네.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뜻이 뭡니까? 우선 그 사회주의자냐라는 그 이념 공격이 많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대응이신 것 같고요. 네. 경영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개념 아닙니까? 네. 네, 기업을 일단 사적 소유, 사기업과 시장 자율이라는 전제 하에서의 경영학이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영학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영학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측의 공격은 주로 그 사회주의 러시아, 소련 네. 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네. 노동자의 권리 쪽에 초점을 맞춘 그 연구와 발언들, 행동들,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신 거죠. 과거에 발언하신 걸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개인의 어떤 문맥이 있겠지만 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점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화시킬 것인지 문제도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분명하게 문답을 통해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선은 본인이 주도하거나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동료 네. 교수들과의 어떤 그 연대 속에서 요청을 받아서 소명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네. 설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은 필요하고 네. 다만 우리가 종속적이거나 네. 편향된 관계여서는 안 되고 대등하고 주권적인 그 자주성을 가진 한미 동맹이어야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본인의 소신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의문은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도 박사학위 있으시잖아요. 네. 엑스터시 대학 박사학위죠. 영국에. 네, 엑스터. 예. 네. 박사학위 받을 때 표절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교육받고 논문 쓰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석사 과정, 박사 네. 과정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 받고 안내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 논문 문제 삼는 건 정치 공세다. 김상곤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학자로서 20년 전이 되었건 100년 전이 되었건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을 표절을 했거나 아니면 남의 글을 인용을 했으면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학자의 양심에 좀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김상곤 후보자 논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 예시로 나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출처 표기를 다 했고요. 네. 다만 그 출처 표기가 촘촘히 모든 문장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인용 표시가 많이 결약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연구에서 썼던 박사 논문에 네. 나중에 우리 그 한국에서 일부에서 네. 인용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저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적이라면 사실 그 본질, 네. 논문 자체의 기본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론, 그리고 그 성과 실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이라면 네. 그런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한 그 인용을 할 때 네. 그 뭐 인용 출처 표시의 다소간의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네. 일단은 우리가 좀 그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사람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지금 걸린다 그럴까요? 걸림돌이로 나오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5가지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도덕성 네. 문제를 5개 원칙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여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그 야당들과 함께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청문위원회의 검증 기준을 네. 구체적으로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은 꼭 다음에는 또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서 여당, 야당이 바뀌면 똑같은 걸로 공방이 뒤바뀌는 네. 좀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로 예. 그 정당이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예. 아예 그 기준에 통과가 어려운 분은 네. 후보자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도덕성 부분은 조금 아주 절차적인 부분만 검증하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주로 정책과 업무 추진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식으로 좀 그런 사적인 내용들은 뭐 경찰 조직이라든지 검찰 조직을 통해서 미리 한번 네. 스크린을 하고 그죠? 정책 검증을 맞습니다. 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최근 국민의당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유미 사건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당이 그 상당히 당황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파장은 달라질 테니까요. 네.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네. 지금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가 보내졌다라는 것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네. 우선 그 지금 이 청문회상에 나와 계시는 국민의당 의원분들이나 네. 제가 알고 있는 의원분들 만나봬도 네. 말을 많이 아끼시고요. 할 말이 없다라는 예. 것과 상당히 좀 참담해하고 네.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의 고수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네. 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좀 투명하고 바르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죠. 아직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인사청문회 직접 지금 청문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네. 분위기는? 한창 그 논문과, 네. 사상 부분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증인분들, 다 네. 교수님들이신데요. 예. 증인 신문 시간이라서 상당히 예. 좀 차분하게 교수님들의 그 전문적인 견해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표 의원이 보시기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 표창원 의원은 객관적으로 말씀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개인적인 자질과 그렇죠. 도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수행 능력일 텐데요. 예. 지금 제게도 문자가 무수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서. 예. 학부모님들은 이제 논문이나 뭐 이런 얘기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예.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 생활 종합생활기록부 중심평가. 이 부분에 부작용이 많은데 그거 하겠다는 거냐. 이거 좀 확인해달라는 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 부분은 팽팽하게 시각의 차이가 많이 드러났고요. 여야 간에. 하지만 아주 뭐 결정적인 흠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뭐 표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부형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앞으로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제도의 문제점이야 뭐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장관이 수업 내용이라든지 교과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 주체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교사들, 학교, 이들의 어떤 주장과 요구, 학교 현장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본 것은 일단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각 직업별로의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고정적인 보장 임금이 아니라 각각의 성취와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 있는 수익 구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꼭 대학을 어느 곳에 간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안 될 것이고요. 너무 대학에 매달리지 않게 될 테니까 학부모님들도 사교육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실 테고 그렇게 다 이어져 나간다는 부분은 분명한데 이걸 그럼 그 교육에서 바꿔주기보다도 사실 산업에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인 것 같고 또 교육과 사회 제도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참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학의 서열화 문제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어떤 재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건데 앞으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열화를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은 국공립 대학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가고요. 그리고 대학을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학종 교류 등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이대로의 학생 생활 종합 기록부 평가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고요. 수능 절대평가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돈 많은 부모들이 스펙 쌓아서 그것으로 대학들에서 선호되는 학생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이따가 제가 질의 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지금 표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고위험에 고수익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위험에 고수익이 따르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일단 위험성이 적어지게 되고요.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또 행시나 고시를 파스하게 되면은 의사가 되게 되면은 안정적인 직장, 전문적인 삶을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입시위다 보니까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 되지 사실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위험 고수익 사회로 간다는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다 수긍은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교육 정책을 유지하거나 개혁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저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나중에 다뤄보시겠지만 입학제도 관련해가지고 그 사실 표창원 의원 자녀도 있겠지만 이 학부형들이 지금 웬만한 학부형들은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시, 수시 막 갈려져 있고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 제도를 좀 김상곤 부총리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나치게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립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립대학의 선발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입시가 수능이라는 것도 역시 서열화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학생 종합생활기록부라는 부분이 부모님들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